여러분의 연금 계좌 안에는 어떤 금융상품이 굴러가고 있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연금저축과 IRP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각종 연금액을 어떻게 한 번에 쉽게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연금 계좌 안에 담겨 있는 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절세가 가능한 좋은 계좌이지만 단순히 세액공제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축액을 잘 불려서 내 인생 후반전의 월급을 만들어가는 계좌죠. 그래서 오늘은 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아주 기본적인 원칙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특정 ETF나 펀드를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4050 세대가 연금 계좌를 운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 운용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걸 묻습니다. ETF는 S&P 500이 좋나요? 나스닥 100이 좋나요? 요즘은 수익률 좋은 상품이 뭔가요? 물론 상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은퇴까지 남은 시간. 둘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셋째는 내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나에게 맞는 연금 운용 방식이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은퇴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은퇴까지 20년 이상 남은 사람과 은퇴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연금 계좌를 운용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40대 초반이고 은퇴까지 15년, 20년 이상 남아있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장기 성장형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50대 중후반이고 은퇴가 5년 안쪽으로 다가왔다면 큰 손실이 났을 때 회복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익률만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연금 계좌는 단기 매매 계좌가 아니죠. 은퇴 후 실제로 써야 할 돈을 만드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 돈을 쓸 것인지가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입니다.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계좌가 10% 빠지고 20% 빠지고 몇 달 동안 회복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는 노후자금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 계좌보다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은 상품이라도 내가 불안해서 중간에 팔아버린다면 그 전략은 나에게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운용할 때는 최고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손실이 났을 때도 계속 납입할 수 있는지, 시장 하락기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금 계좌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과 매월 5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세액공제 한도까지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해서 많이 넣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장기 계좌죠.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써야 할 돈은 따로 빼놓고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을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 계좌 운용은 남들이 좋다는 상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내 은퇴까지 남은 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내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나에게 어떤 상품이 좋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연금 계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큰 틀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예금이나 이율 보증형 보험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이죠. 다만 이 상품은 주로 IRP나 퇴직연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안정성입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도 않죠. 은퇴가 가까운 분들, 손실을 조금도 견디기 어려운 분들, 또는 단기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자금에는 이런 안정형 상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넣어두면 자칫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10년,
20년 이상 운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 긴 시간 동안 돈의 가치를 지키고 불리려면 안정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형 ETF나 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ETF나 펀드를 활용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기타 글로벌 주식, 배당주, 국내 주식형 ETF 등이 있죠. 이런 상품의 장점은 장기 성장성입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에 더해 ETF 분배금이나 펀드 운용 수익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이연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노후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형 상품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좋을 때는 수익률이 높지만 나쁠 때는 생각보다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좀 나은 편이지만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ETF는 소위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주식형 ETF나 펀드를 활용할 때는 한 번에 모든 돈을 넣기보다 매월 꾸준히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50 세대라면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40대라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을 수 있지만 50대 후반이라면 은퇴가 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형 ETF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비중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채권형 상품과 혼합형 상품입니다. 채권형 상품은 주식형 상품보다 변동성이 낮은 편이고 연금 계좌 전체의 흔들림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형 상품도 금리 변화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형 자산과 함께 섞어두면 계좌 전체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합형 상품은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는 상품입니다. 주식형 상품의 성장성과 채권형 상품의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중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하죠. 상승기에 수익률이 다소 제한되지만 반대로 하락기에 손실률 또한 줄어듭니다. 넷째, TDF입니다. TDF는 타깃데이트 펀드라고 하는데 주식채권 혼합형 상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퇴 예상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시점 2035년, 2040년, 2045년 등 목표 시점에 따라 TDF 상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 멀수록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TDF의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내가 직접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계속 조정하기 어렵거나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 배분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TDF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매번 상품 비중을 조정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TDF도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운용사마다 주식과 채권 비중, 구성 종목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며 운용 성과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도를 타깃으로 하더라도 몇몇 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TDF도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TDF를 고를 때도 내 은퇴 시점, 운용 방식, 수수료, 과거 변동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주식형 ETF나 펀드는 장기 성장성을 담당하죠. 그리고 채권형 상품은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혼합형 상품은 이런 자산들을 섞어서 운용하는 방식인데 그중 TDF는 내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채권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보다 내 계좌 안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맡길까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4050 세대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시로 3가지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투자 손실을 크게 견디기 어렵거나 이미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아서 무리한 수익률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채권형 상품, 2030 TDF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주식형 자산은 무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형입니다. 은퇴까지 아직 10년 이상 남아있고 어느 정도 수익률도 필요하지만
너무 큰 변동성은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형 ETF와 채권형 상품을 적절히 섞어서 운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섞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거나 이것저것 상품을 고르는 것이 귀찮을 땐 자신의 은퇴 시점에 맞춰 2035TDF 또는 2040TDF 등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형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시장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으며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형 ETF나 펀드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형이라고 해서 한 가지 테마나 한 국가에만 몰아서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계좌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노후 자금을 만드는 계좌이니만큼 특정 섹터, 특정 테마,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하는 포모 심리가 생기면서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소위 몰빵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는 내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죠. 다소 낮은 수익률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이지만 뒤늦게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자칫 큰 손실이라도 입게 되면 내 노후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금 계좌는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IRP는 연금저축보다 운용 제한이 조금 더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IRP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형 ETF 같은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또는 비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하죠. 이 규정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달리 생각하면 노후 자산을 너무 공격적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는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일정 기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상품이 나뉘어 있어 내 상황과 성향에 맞게 사전에 지정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디폴트 옵션이 있다고 해서 연금 계좌를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잡하게 매일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1,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를 점검할 때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첫째, 현금으로 방치된 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동이체 등으로 입금만 해놓고는 상품을 사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일부 절세 혜택은 있겠지만 노후 자산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너무 안정형 상품에만 묶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론 은퇴가 가까운 분들에게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까지 10년, 20년이 남았는데 전부 예금성 상품에만 들어있다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너무 공격적인 상품에만 몰려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형 ETF나 펀드는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중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계좌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 납입 금액이 현실적인지 확인하세요. 연금 계좌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금액을 넣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급한 일이 생겨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소득이 늘거나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계좌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운용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은퇴까지 남은 시간.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셋째, 내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상품을 고를 때는 각 상품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주식형 ETF나 펀드는 장기 성장성을 담당합니다. 채권형 상품은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혼합형 상품과 TDF는 이런 자산들을 섞어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성만 보고 예금에만 두는 것도 아쉽고 수익률만 보고 주식형 상품에만 몰아넣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균형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연금 계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계좌가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고 시장 변동을 견디고 내 은퇴 시점에 맞춰 조금씩 조정해가는 계좌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본인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현금으로 방치된 돈은 없는지,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너무 보수적으로만 되어 있는지,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준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를 만들고 내 연금액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이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 후반전에 든든한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후반전이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생후반전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